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이곳 남가주는 Stay at Home이 오늘 5월 15일까지였는데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서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빨리 진정 국면으로 돌아가길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제 부양 지원책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유학생 주재원 한 현지법인 그리고 서류 미비자와 같이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들이 챙겨야 할 내용과 비즈니스가 챙겨야 할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추려가지고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납세자 전체 약 1억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성인 1인당 $1,200씩 지급하는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신분에 관련된 것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다른 조건에 맞으면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 자격이 없는 조건 중에 소셜 번호가 없거나 비거주자이고 소득세 신고를 비거주자들이 신고하는 템포리 NR을 신고하셨다면 그걸 사용해서 신고했다면 자격이 없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Qualifying Resident Alien의 조건, 다시 말해서 거주자를 판단하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카드 테스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첫 해 183일이 넘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일단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즉 레지던트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왕래하면서 거주해 왔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의 분류 여부를 지난 3년간 거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엔 120일, 2018년엔 90일, 2017년에는 60일 거주했다면 2019년은 120일 전체를 계산하고 2018년에 거주한 90일의 3분의 1인 30일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2017년은 2017년 거주일인 60일의 6분의 1인 10일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2019년 120일, 2018년은 3분의 1인 30일, 그리고 2017년은 6분의 1인 10일을 전부 합하면 160일이 되죠. 120 플러스 30 플러스 10이니까요. 이 경우에 183일이 넘어야 레지던트가 되는데 160일밖에 되지 않아서 183일 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레지던트로, 즉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서 세법상 본인이 미국의 레지던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이해에 혼선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학생들의 경우는 미국에 처음 들어온 해부터 계산해서 5년째까지는 거주자 여부 날짜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8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면 2015, 2016, 2017, 2018, 2019 이렇게 5년은 빠지고 2020년 내내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해서 거주자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워킹 퍼밋이 있고 소셜 번호가 있고 소득 수준이 해당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부양 가정으로 신청되지 않는다면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보니 해답이 바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 조건은 맞는데 한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에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경우이든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 자격 여부가 애매한데 수표를 받았거나 내 계좌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가 입금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물론 국세청에서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받았다면 반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납해야겠죠. 네,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그냥 기다리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국세청에서 자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가 온다면 그때 반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소셜 번호가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셜 번호가 없어서 ITIN으로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군인 가족이 아니라면 자격이 안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다음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2018년 소득세 신고는 부부 공동으로 했지만 아직 2019년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 소득세 신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2019년 소득세 신고를 Married Filing Jointly로 부부 공동으로 마쳤다면 2019년 소득세 신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로 부부 별도로 보고 형태로 정정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 두 가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20년 소득세 신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로 하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있다면 당연히 소셜 번호가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신고하게 되면 자녀들도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업수당 수령 조건은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수당 역시 신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안내에 따르면 실업수당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규정을 꼭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SBA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IDL이고 다른 하나는 PPP입니다. 미국에서 SBA 융자를 신청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SB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겠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EIDL은 SBA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SBA에서는 외국인 소유 비즈니스의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SBA 가이드라인을 기다려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P는 비즈니스 오너의 신분을 보지 않고 그 비즈니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만 묻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오너의 신분과 관계없이 PPP 융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비자 등으로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로 구분하는 종업원 수는 몇 명이었죠? 네, 500명이었습니다. 만약 이 스몰 비즈니스로 분류되는 회사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일 경우 이 종업원 수는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이 종업원 수는 미국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 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 등 관계회사의 종업원 수도 계산한다고 SBA에서 그 5월 13일자 Q&A 44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SBA에서는 여러 차례 규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이런 규정이 없었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겠다고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 공지했을 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장 기업은 물론 해외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알려지면서 SBA에서 지난 5월 13일 추가로 Q&A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그 PPP 자진 반납 마감을 5월 18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것 역시 Q&A를 통해서 함께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계회사의 정의와 관계회사로의 예외 조항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영상 아래 조회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에 따른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 받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둘째,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셜 번호가 없어서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 수령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실업수당도 신분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 조건이 다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SBA 융자 중에 EIDL은 외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PPP는 소유주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미국에 거주하면 자격이 됨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 500명은 해외에 관계회사가 있을 경우 포함해야 하고 자진 반납은 5월 18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